자유롭게 뭐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얘기하면 답하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 뒤에 계신. 네. 라이트 그 중에서 걷기 할 때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많은 이렇게 동작들 중에 명문 자세에서 우리 숲속 공주님만의 어떤 비법이 있다면 어떤 자세 중에 본인만의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여기 왔을 때 등이 굉장히 뻣뻣하기로 유명한 그 3인방 중에 하나였어요. 진짜 명문자세 힘들었어요. 힘들고 어, 그 물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명문자세를 해서 걷기도 하고 처음에는 운동을 할 때 진짜 막 이렇게 하잖아요. 파워워킹.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땀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라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걸음이 일단 느려졌고요. 느려지면서 명분 자세를 생각하면서 걸었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제가 이게 자세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부잖아요. 주부를 주부 이렇게 음식 같은 거를 하다 보면 흐트러져요, 명분 자세가. 흐트러지면 뭐 호흡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흐트러지는 거고 그럴 때 허리를 이렇게 펴 명문 자세를 하면 그 막 급한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급한 마음이 없어지고 이렇게 동작도 느려지고 음식을 한다는 데 정성이 가득해지고 짜증도 나지 않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운동할 때는 항상 이제 어깨에 힘 주지 않으려고 명문 자세로 걸으려고 하고 그 이념을 밑으로 두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생활 속에서는 자꾸 이제 알아차리죠. 내가 또 자세가 틀어졌네. 그러다 보면 이제 기본이 명문 자세니까 그리고 앉을 때도 그 전에 이렇게 기대다가 명문 자세를 하려고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어깨는 내려가게 되고 모든 것들이 정성이 들어가더라고요. 천천히. 되게 빠르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없어지고 천천히 되고 뭐 저는 그렇게 응용을 합니다. 대답이 되셨는지. 네. 또 뭐 허심탄회하게 어떤 얘기든지 뭐 코멘트여도 좋습니다. 뭐 들으신 소감도 좋고 아니면 질문도 좋고. 예, 예. 여기 안에서 개인적인 건강 보조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그러셨는지 아니면 여기 설명에서 주시는 것만 먹었는지 상당히 많이 궁금해요. 저는 여기서는 먹은 건 없었어요. 그거를 제가 여기 그 병원에서 왔을 때 저는 제가 부족한 부분이 내 스트레스 관리, 대인 관계 그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목표로 하고 들어왔었기 때문에 먹는 거는 그때는 이미 제, 제 안중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뭘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그 대인관계 습관, 그다음에 수면 습관 그거를 안중으로 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저는 다르게 먹진 않았어요. 여기서도 식사도 저는 여기 음식만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 지금까지 저는 지금 횟수로 5년 차인데 오면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오면 친한 환우분들이 저를 꼬셔요. 밥 먹으러 가자, 뭐 차 마시러 가자. 진심 싫습니다, 저는. 저는 너무 여기 음식이 너무 맛있고 제가 건강해지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밖에 뭐 이런 거 오기 전엔 와서는 잠시 뭐 맥주 효모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가지고 왔던 것들을 먹기는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뭐 그 여기서 주는 모든 약들 그런 것들만 먹었지 외부에서는 일절 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타민 C도 잠깐 먹다가 그 먹던 거를 가지고 와서 먹던 거를 먹다가 그 다음에는 사지 않았던 거. 아예 안 먹었습니다. 오로지 여기 식사 여기에 주는 거 그만 먹었습니다. 네. 예. 저도 그
식사 쪽이 좀 궁금했는데요. 네. 할머니 이제 처음 들어오셨을 때 네. 이제 들어오셔서 식사를 선택할 때 우리가 무염식이가 있고 이제 주만야 강의를 듣고 오셨다고 하니까 네. 완전 채식이 있고 네. 이제 해물이 나오는 저염식이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어떤 식사를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만일에 이제 완전 채식만 했다면 여기 활변에서 나오는 그 채식만 했는지 아니면 견과류나 뭐 아보카도 내지는 이런 걸 더 사서 드셨는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단백질 종류 이런 거. 네, 제가 그 겨드랑이 전이 되고 집에서 주마니아 강의를 듣고 거기서는 제가 무염식을 했어요. 녹즙도 2리터씩 먹었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제 몸을 알아차림이 없었어요. 제가 그 녹즙을 먹으면 속이 너무 아프고 설사를 하는데도 그냥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염식을 한 1년 4개월 정도 했으니까 완전히 무염식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족들도 식사는 따로 했어야 하니까. 근데 제가 간도 안 봤어요. 그 멸치 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했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조금 혼란이 오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무염식도 있고 저염식도 있는데 생선이 나오잖아요. 그 여기 와서도 그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었겠죠? 두려움이어서 안 먹었어요, 처음에는. 그 생선도 먹지 않고 무염식을 제일 처음에는 했었어요, 몇 주간. 그래서 그방 식구들한테 좀 눈총도 좀 받았어요, 별나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라이트를 듣고 나니까 어, 이, 이게 뭐랄까 저는 항상 제가 되게 당당해 보이지만 되게 두려움이 많아요. 그것도 두려움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알아차림을 하게 되니까 활명에서 주는 음식은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생선도 먹었어요. 어, 원장님 또 암 전문가시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주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것도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저는 견과류를 제가 구워서 왔어요. 그 주마니아식으로 해서 구워서 왔는데 제가 식탐이 좀 많아요. 많다 보니까 견과류를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는 제가 이제 끊었죠. 끊고 근데 한참 동안 먹었어요. 먹기는 먹었는데 어, 끊게 되었어요. 근데 그냥 저는 여기서 그냥 지켰던 것 같아요. 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간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간식은 안 했어요. 그런데 식탐이 많다 보니 그 견과류 같은 경우는 뒤에 연달아서 먹어야 된다. 이거는 지켰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누군가가 주는 뭐 호밀빵, 그 다음에 뭐 누룽지, 현미 누룽지 이런 것들 누가 주고 우리가 뭐 구입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룸메이트랑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먹어야 돼. 좀 작게 먹어. 그래서 먹고 먹자마자 올라가서 그걸 먹고 이렇게는 했었어요, 사실은. 식탐이 워낙 많다 보니 그것까지는 그 욕구까지는 제가 하면은 너무 욕구 충족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먹었는데 저는 지금껏 하는 동안 간식은 없었어요. 간식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2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일반식을 조금씩 먹기로 했기 때문에 그 남편하고 이제 외식을 한 번씩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이렇게 조금 느슨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몸이 힘들더라고요. 나가서 먹고 오면, 연달아서 먹고 오면. 너무 힘이 들어서 몸이 알더라고요, 벌써. 힘이 들어서 막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남편한테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 하지 말고 2주에 한 번씩 하자 이렇게 미루기도 하고 그 자동으로 이제 습관이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음식 위에는 먹지 않았고요. 그리고 간식하지 않았고요. 네. 그럼 만일에 녹즙을 먹는다고 하면 요양병원에 와서 식사와 식사 사이에 녹즙을 한 2번 정도는 마시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게 간식처럼 되지 않나요? 배가 더부룩하고? 여기 와서도 저는 녹즙도 먹지 않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밀상 녹즙을 먹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원장님 라이트 하면서 이제 알아차림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속이 이렇게 아픈데 먹을 때마다 이렇게 속이 아픈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끊어서 1년 동안은 목즙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은 안 먹고. 네. 좋아요. 이 부분 제가 조금 예,
예,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겁니다. 녹즙이 그렇게까지 힘겹고 몸이 한 1년 동안 계속 불편하다면 뭔가 본인의 상태 내지 체질하고 안 맞을 수도 있죠. 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간식이라는 용어가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으로 다 똑같이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말하는 간식의 개념은 식사하고 식사 사이에 중간 시간에 먹는 어떤 거, 그 밥이라 해도 그건 간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어떤 분은 그냥 그 군것질, 주전부리 그런 거를 간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에 외식하고 간식하고가 약간 섞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식은 조금 이렇게 인공 향미로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음식, 뭐 이것도 어떤 분들은 간식이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말하는 간식을 하지 말자는 의도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물 위에 다른 걸 안 들어야 그때 정화작용이 일어난다 개념인데 그때에 녹즙이나 한약이나 이런 약은 쓸 수 있다 음, 입니다. 근데 다만 막 칼로리를 와서 우리 몸이 그거를 막 분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부담을 주지 않자는 의미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식간에 녹즙은 먹었죠. 그러니까 물 종류는 먹었습니다. 현미차나 그런 것들은 먹었지 이제 고형식 우리가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전혀 먹지 않았죠. 네. 또 다른 뭐 코멘트나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별점상. 성격이 아주 편하시고 밝으신데 원래 성격이 그러신 건지 네. 아니면 여기 설명에 들어오셔가지고 성격이 좀 바뀌신 건지 음,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그것이 아니 따라하지 않은데. 어떤 분은 저하고 친한 환우분은 저를 어, 오지랖퍼라고 얘기하시던데요. 오지랖이 넓다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밝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 제 내면을 보지 않고 바깥으로 눈이 향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는 남들을 우선 그게 어렸을 때 살아남으려고 그랬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아서 그랬겠죠. 그래야지만 남한테 맞춰주고 잘 해주고 사랑받으려고 그랬었겠죠. 그래서 그랬던 거였는데 제가 여기 와서 제 목표는 음, 그냥 숲속에 있는 공주처럼 고요하게 있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기보다 두려움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요. 그거를 여기 와서 제가 알아차렸어요.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그리고 고정관념도 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는 걸 제가 깜빡했는데 제가 대구 사람이기도 하지 말투도 세지만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차 있는 사람이라서 원장님께 이걸 인터뷰를 할 때 혹시 환우분들한테 제가 이건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라고 말씀을 드릴까 봐 저 너무 걱정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어떡할까? 자기만의 고유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어떡할까? 이렇게 되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고정관념도 많이 차 있는 사람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바깥으로 향해 있어서 남들이 보기에 쾌활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음. 네,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바뀌셨다는 바뀌려고 노력 중인데 그 참 50년 동안 이렇게 내 몸에 있던 습관들이 순식간에 바뀌지는 않잖아요. 근데 조금 더 명상하고 호흡하고 알아차리고 네,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네. 다른 사람님. 예, 얘기 잘 들었는데요. 이게 치료 시간이 꽤 긴 거로 제가 들리는데
그 치유 시간을 지나는 동안 어느 때에 내가 낫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명에 와서 제가 그 가슴의 응어리 작업을 했을 때 이러면 낫겠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가슴의 응어리 작업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이슈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작업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 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관심이 조금 없어진다고 할까? 그것보다도 그냥 제 삶이 더 소중해지더라고요. 그게 더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답게 살까? 그거에 관심이 더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돌이켜 보니까 그런 시점들이 그게 이어져서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암에 우리가 포커스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커스를 맞추면 막 끄달려 가잖아요. 막 하라고 하는 대로 막 끄달려 가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정체성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암을 넘어서서 내 인생을 제2막을 다시 산다라는 생각, 거기에만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심리적인. 네, 저는 심리적인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심리적인 거가 먼저 선행이 돼야 몸도 따라가겠지만 심리적인 것이 그런 변화가 있을 때 몸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짜증이 조금 들렸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거는 제가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나이트 중간중간에 집에 갔어요. 중간중간에 일주일 쉬잖아요. 나이트 끝나고는 일주일 쉬면은 집에를 갔다 이제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여기 있으면서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씩 가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쯤 되면 부딪혀요. 가족이랑 조금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는데 확실히 짜증이 들라고요. 그리고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남편과 부딪히면 비난하기 바쁘잖아요. 왜 당신은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난하기 바쁜데 제가 갑자기 차분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차분해지면서 제 그 느낌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런 기분이었어. 그래서 이런 기분이고 내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남편이 나중에 보니까 남편을 비난하지 않은 거잖아요.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그냥 이런 기분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화가 잘 안 나는 남자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니까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험을 2번을 했어요. 2번을 하고 제 몸은 일단 그런 경험도 감정적으로 그런 경험 했었고 뭐 소화 너무 잘 되고요. 화장실 너무 잘 가고요. 그리고 저는 머리가 나더라고요. 머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되게 저 정말 좀 여자치고도 좀 심한 탈모였거든요. 탈모였는데 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잠을 잘 잤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잠을 못 자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불면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라서 그건 타고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심리 작업을 하면서 갱년기인데도 불구하고 제 평생 틀어서 요즘이 제일 잘 자요. 잠을 잘 자고, 네, 그런 변화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가르침대로 기억을 해보면 병이 호전되는 거에 대한 신호가 호흡의 안정과 호흡이 깊어지는 것과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걸 다 겪으신 거예요. 네, 네, 뭐 몇 번 남편과에 대한 한 2번 정도 겪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하여튼 놀랬던 것 같아요. 완치 판정은 언제 들으셨어요? 완치 판정은 사실은 아니지만 그냥 이건 아니다라고 들은 거는 2021년 5월 달. 몸에 지금 암이 없다라고 들은 게 겨드랑이에 이건 암이 아니다. 네.
그럼 유방 쪽에 암은 지금 그건 수술을 다 했었으니까. 네, 다 했었고. 다 했었고. 좋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나. 그 활명에 2021년도 1월 달에 들어오셨는데 4개월 만에 지금 암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됐잖아요. 네네. 네. 상당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네. 상당히 의아합니다. 그 부분이. 그거 저도 굉장히 의아해요, 그게. 근데 저는 그 강력한 그 가슴의 응어리 작업, 다른 것들은 저 사실은 뭐 음식이나 운동 같은 거는 뭐 저 나름은 정말 만족할 정도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밑작업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컸던 그 응어리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주 후에 제가 병원을 그 보형물을 빼러 갔었거든요. 그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심층통합 코칭을 네. 통상 이제 제가 이제 라이트를 통하면서 이제 그 응어리를 이제 풀지 않습니까? 네. 같이 우리 하루분들하고 같이 네네네. 이렇게 응어리를 풀기도 했고 그 응어리를 당사자한테 직접 풀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라이트 할 때 저도 사실 잘 안 우는 사람이거든요. 참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강해야 해 이렇게 했던 저도 의지를 많이 다졌던 사람인데 라이트 와서 처음부터 좀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 목만 나게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냥 그런 감정이었어요. 너무 불쌍해. 지금도 계속 울어야 되겠네요. 지금. 그러면서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것이 알고 싶다. 사회자 같어.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가슴 작업, 또 정서 작업이라는 게 라이트에서도 일부 들어있기도 하고, 오롯이 그걸 좀 깊이 들어가는 힐링 서클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여기 와서 한 4번 정도, 5번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그 작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사이는 뭐, 못했습니다만, 예, 예. 시어머니는 한 4,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작업을 하기 전에 돌아가셨네요. 힐링서클에서 이렇게 풀어내시고 네네네 맞아요. 저 그게 궁금했거든요. 풀어내신 다음에 시어머니 만났을 때 어땠을까 궁금했는데 아니요,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어머님 미워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 돌아가셨어도 저는 굉장히 밉더라고요. 기억 속에서. 네, 너무 미웠어요. 네, 너무 미웠어요. 너무 미웠었고 제가 단 한 번도 어머니가 부당하게 돼도 거기에 대해 맞서거나 아니요라고 말을 못했기 때문에 너무 억울했고 진짜 억울한 감정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억울했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도 심했고요. 남편에 대한 원망, 그 어머니에 대한 원망, 미움 정말 미웠어요. 너무너무 미웠어요. 여기서 하면서 우리 어디였더라? 우리가 춘명상 같은 거 할 때요. 욕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욕도 많이 하고 그 정도로 미웠어요. 그러니까 저의 암의 원인이 남편과 특히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밉지 않아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냥 하신 거예요. 그냥. 또 뭐,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운둔근 독서 모임의 멤버신데, 아, 예, 그거는 또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셨을지. 저 정말 책 읽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책 진짜 싫어해요. 책 정말 싫어하고. 근데 은둔근이 사실은 이제 주마니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왔었어요. 자연 치유는 방법론으로 시작해서 철학으로 끝나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제가 사실 활명에 오기 전에는 은둔군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저것만 방법서들만 읽잖아요. 뭐 암병은 아니다. 운동은 이래 뭐 면역혁명 거기에서 암에 대해서 거기에서 포커스만 맞추는 사실 뭐 자연치유이긴 하지만 그쪽으로만 읽었었는데 은둔구는 아주 다양한 책들을 읽게 해서 저를 성장시키는 네, 저를 굉장히 성장시키는 그런 독서 모임이고 제가 그렇게 책을 읽기 싫어하던 사람이 책을 딱 받으면 뭐 프롤로그, 에필로그가 있잖아요. 뒤에 보면 책 표지에 보면 막 여기에 관련된 책들 그거를 막 찾아서 제가 막 찾아서 그거를 제가 읽고 있더라고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그 시간에 너무 좋은 시간이고 저를 성장시켜주는 그런 시간이고 아, 그 멤버에 제가 들어갔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지병하는 데 있어 이건 필수인 것 같아요. 독서는 이런 영적인 독서, 영적인 책 물론 방법서도 좋지만 이런 책들을 읽는 게 필수인 것 같고 이게 활명의 여러 식구들한테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시작은 먼저 운 좋게 저희가 잘나서도 아니고 시작은 먼저 했지만 이런 공부들이 된다면 뭐라 그럴까 제가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두려움을 없애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모임이었어요. 진짜 많은 공부가 되었었고 만 부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책들 중에 뭐 그빛에 감싸요라든지 이런 책들이 자기를 두려움을 없었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셨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빛에 감싸요라든지 영혼들의 여행 그다음에 그리고 모든 것이 변화였다. 그리고 다른 책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제가 두려움을 없애게 하는데 많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항암 수술 항암 방사도 사실은 두려움이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항암을 하시고 멀쩡했던 사람이 항암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고 고모도 그 방사선을 하시면서 그 후유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제가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독서를 하고 여기 설명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독서는 은둔군에는 저에게는 아주 큰 의미예요. 네. 예. 또 뭐 궁금하신 거나 코멘트나 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예. 혹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야기 마당을 하셨는데 네. 하고 싶은 얘기, 남아있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환우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라든가, 제가 사실은 와서 과했던 과오가 그거잖아요. 제가 너무 잘하는 쪽만 파고 있었다. 근데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하고 있던 거 저는 운동과 식습관 이것만 너무 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뒤늦게 좀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취약한지 내가 대인관계 습관이라든지 수면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면 그쪽으로 전환을 하시기를 저는 좀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원장님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 전에 있던 습관이 들어있던 그곳을 떠나서 1년간 수도승처럼 하라.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일 처음에는 라이트 한 번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한 번만 하면 그냥 반짝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한, 한 무식한 사람이더라고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파악이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은 진짜 반드시 필요하고요.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개인 공부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도 왜 들어와라고 하시겠지만 집에 가면 또 흐트러져요. 1년 동안 그렇게 했었지만 또 흐트러지는 거 또 잡기 위해서 또 들어오고 이게 진짜 순식간에 가더라고요. 순식간에 옛날 습관으로. 그래서 1년 동안 수도승처럼 그냥 여기서 공부하시고 계속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쪽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여기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그 치유 한마당, 그 다음에 코칭 연습 모임을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취약한 걸 알기 때문에. 대인관계 습관 굉장히 취약한 걸 알기 때문에 뒤에는 알고는 제가 인지하고는 알아차리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데를 갔어요. 귀찮죠. 물론 쉬고 싶죠. 쉬고 싶고 한데 제가 그 빠지지 않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거는 그냥 기본값으로 하시고 그것도 하셔야죠. 기본값으로 하시고 내가 못하던 부분을 조금 더 조명해서 길게 수도승처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 본인이 못하는 걸 한다는 요점을 혹시나 이해가 높아심에 이런 표현이 있죠. 최소 조건의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80점, 80점 뭐 그런데 하나가 30점 이러면 이게 과락으로 총점이 높아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다른 운동하라, 음식 먹으라는 좋은데 내 마음, 감정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내놓고 나 그런 거 너무 싫어. 그렇게 말하는 분한테 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저분은 저것만 하면 딱 되겠다 이런. 너무 싫은 부분이 있다면 거기가 답인 경우가 많아요. 그게 만나기 힘든 어떤 요소일 경우가 있죠. 오히려 뭐 감정 나 그거 좋아요, 그거 할래요 하면 도움이 되지만 그분한테는 그게 아주 절대 요소는 아닌데 절대 싫어요 이런 분은 어떻게든지 꼬시고 싶어요. 그분 꼭 하시면 엄청 큰 변화가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라고 이해되고요. 예, 나나리브님 또. 저는 라이트 교육을 2번 들었는데요. 소리 내라고 하실 때 소리가 안 나왔어요. 원장님이 어깨 치면 소리 내세요 하는 바람에 소리가 너무 눈물이 나요. 왠지는 모르겠고 처음 봤을 때는 2번째 교육에서는 또 소리 내세요 하길래 소리를 작게나마 냈는데 내자마자 또 눈물이 막 쏟아졌는데 2번째 교육에서는 내가 그 우는 이유가 사회생활 속에서 되게 상처받았던 기억이 2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었는데 그때 2부 때쯤 가니까 여기 제가 옆구리 부분 수술하는 자리가 늘 찌르고 불편하고 뭔가 걸어도 불편하고 밥을 먹어도 불편하고 늘 여기가 찌르는 것 같은 소리를 자주 했었는데 교육 중에 갑자기 여기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안 아파요. 걸어도 안 땡기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다음번 교육 시간에 또 소리 지르세요 할 때 소리를 지르면서 그 현상을 반복하는 게 좋은지 한번 소리 지르고 제 나름은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실컷 울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울지 않는 게 좋은지. 저 같은 경우 그냥 맡겼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눈물 나면 나는 대로 그냥 어느 순간에 습관발에서 막 터질 때가 있어요. 진짜 막. 근데 밖에서는 부끄럽겠죠. 굉장히 부끄러운데 남들은 고요하게 못 만나게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막 울어요. 크게. 그러니까 뭔가 건드려진 거예요.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유인지는 모르니까 뭔가 서러운 거예요. 그냥 거의 막 대성통곡을 해요. 그러면 그런 대로 눈물 안 나면. 근데 라이트 할 때 또 어떨 때는 막 다 울고 하는데 저는 또 맹성맹성할 때가 있더라고요. 감정이 안 건드려져요. 그냥 억지로 울려고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허락하는 대로 몸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내 느낌대로 하시면 어떨까. 네. 좋습니다. 예, 네, 우리 모두에게 또 좀 불편한 얘기이겠고 또 공주님에게는 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장 그 1년의 시간을 같이 이렇게 함께 보냈던 단짝 친구를 이제 잃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얘기를 조금 나누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어떻게 잘
예, 지나왔는지. 휴지존. 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보신 분들은 다 하실 거예요. 그 동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진짜 친자매도 그렇게 원장님 그러셨죠. 우리 보고 은방울 자매라고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동생이 저한테 왔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맞는 친구예요. 그 아이가, 그, 그 아이가 저를 굉장히 이끌었더라고요. 매니페스트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원장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집에 가서도 중간에 언니야, 가자. 그러면, 그래, 갈게. 그러고 같이 오고. 여기서도 수업 들어갈 때, 언니, 나 먼저 간다 하고 가고 나면 제가 뒤에 보면 빠뜨리고 있으면 제가 들고 오면, 역시 우리 언니. 그리고 또 제가 빠뜨리고 오면 그 동생이 오고. 한 방에 같이 있어서 2인실에 1년을 있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그러셨어요. 그 전에 아시던 사이였죠. 아니요. 근데 그 친구가 작년 9월 달에 하늘나라에 갈 때 제가 그 친구 간병을 또 자처했었어요. 자처해서 제가 뭐 한 보름씩도 가서 해주고 했었는데 저는 잘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왔고 안 일어났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치병하는 동안 동생이 그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아이와 이 아이와의 약간 연결성, 그래서 되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이 아이를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고, 같은 또 부위이기도 하고 힘들었고, 근데 제가 장례식장도 안 가고, 막 회피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었어요. 많이 노력하고, 뭐,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자꾸 터지고 여기 와서도 제가 여기를 혼자 못 오겠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항상 같이 왔기 때문에 늘상 같이 왔던 친구였기 때문에 여기 오는데도 모르는 선생님들이 정복자 하시는 그 생각할 틈도 그냥 바로 눈물이 확 어디 갔는데 뭐 애도 하셨어요. 그냥 눈물이 그러니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하는 것도 너무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랬는데 독서를 하고, 운동부에서 독서를 하고, 그, 코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코칭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제가 알아차린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 동생이 나한테 얼마만큼 많은 경험을, 이 언니는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이 언니는 혼자 경험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저를 이끌었던 것 같아요. 이끌어서 이 언니를 이렇게 해주게 해야겠구나. 이것도 경험해줘야 되겠고, 이것도 경험해줘야겠고. 그래서 이 언니가 나약하니 본인을 통해서 저를 경험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프다기보다 지금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해요. 복자야 너무 고맙다. 진짜 감사하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경험도 다 해본다. 내가 인생에 이런 뭐랄까 사랑 모든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더라고요. 이 친구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안 그러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왔나. 굉장히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하는 분들도 사실 친하게 지냈던 분들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역할을 다 하고 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자기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 나한테의 역할, 주변 사람들한테 역할들을 다 하고 정말 훌륭히 역할을 하고 있구나. 와, 정말 어, 고마운 존재. 그러고 나니까 어, 조금 고마운 마음이 생겨서 조금 많이 극복한 데 좋았어요. 근데 그
남아있던 그래도 그 애도를 완전히 하지 못한 그게 남아 있었겠죠. 근데 요번에 라이트를 오면서 진짜 미친 듯이 울었어요. 그게 생각난 거는 아니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애도를 동생에 대한 애도 그다음에 그 나의 룸메이트였던 그 동생에 대한 애도를 내가 완전히 못했었구나 라는 걸 제가 뒤에 알아차렸거든요. 그랬습니다. 그 동생은 하여튼 나한테 경험하기 위해서 나한테 온 아주 소중한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남과 이별은 늘 주어지는 기본 패턴인 거죠. 아까 뭐 독서 얘기했는데 많은 책이 다 도움이 되겠지만 뭐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한 책들이 있죠. 뭐 인생 수업이라든가 상실 수업이라든가 이런 책들 뭐 강추하는 책입니다. 너무 멋진 책들이에요. 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그래요. 시간이 이제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어서 뭐더 뭐 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시면 충분히 얘기하셨을까요? 저요? 네. 네.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아무튼 이런 자리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라고 했는데도 용기를 내서 해주시고 또 본인 얘기를 잘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본인도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하고요. 다른 분들에게 많이 도움됐으리라고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